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5일 이제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수는 전반적으로 오늘도 이제 외인과 개인의 양매수로 지수를 상승이 끌어나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개인들과 지금 계속 물량이 크로스가 되고 있죠. 이 개인과 외인과 기관의 물량, 개인들의 마인드는 이제 지금 열고 나가야 되겠다. 이때 매집한 사람들이 이때 이때 견디다가 이제 슬슬 약 손실 본전구가 오니까 이제라도 나가야 되겠다. 왜? 사람들이 계속 떨어진다 하니까. 근데 본인도 알거든요, 떨어질 걸. 그러니까 이 개인들의 물량이 여기서 견디면서 여기서부터 점점 외인과 기관들 물량이랑 크로스 되면서 바닥을 다져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결국에는 이점 한 850 뚫을 때 900점 가까이 가면 다시 개인들이 눈을 들이지 않을까. 또 거기서 이제 외인과 기관들이 고점에서, 이 고점 부근에서 개인과 물량이 크로스가 되겠죠. 이런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정말 좋고, 계속 말씀드리다 일단 8월달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눌려주더라도 이제 크게 어디까지 눌려주냐가 일단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눌려도 약간 눌려 쉬었다가 이런 흐름대로 가지, 이렇게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확 눌려주는 거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지수는 전반적으로 좋다. 인버스보다는 레버리지가 베팅하기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지수를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으니까 불장들 많이 즐겨 놓으시고, 이제 오전에 봤던 뉴스들을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면, 녹십자 패밀리 이제 미국 FDA 초희귀질환 신약 개발 이슈가 있었죠. 하지만 윗꼬리가 달렸어요. 지지해주지 못하고. 이런 재료의 특징은 딱 기사를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미국 FDA 초희귀질환 신약 개발 추진, 즉 미국 신약 개발을 같이 한다는 이슈입니다. 이 이슈는 그렇다면 미국 기업과 미 FDA가 같이 개발하면 FDA 인증까지 쉽게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만큼 재료가 한방 재료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한번 시원하게 슛 뛰거나 아니면 그냥 윗꼬리 달리고 빠지거나, 아쉽게도 오늘은 윗꼬리 달리고 빠졌네요. 하지만 이런 재료들은 지금 갭 띄우고 쭉 빠지다가 계속 이 자리에서 지지해주는 거 보면 아직 괜찮지 않을까, 차트가. 이건 내일도 조금 봐야 되겠네요. 월요일날, 내일이 아니고 월요일이죠. 이런 것도 월요일날 조금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쉽게 지금 바이오 섹터가 대세인 테마죠. 그럴 때 이제 바이오 재료가 나왔다는 것은 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제 녹십자 홀딩스, 그 다음에 녹십자 홀딩스 그 다음에 녹십자 MS까지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 차트를 보시면 괜찮습니다. 아직 뭐 크게 시세 안 받았는데, 한번 좀 눌려주다가 아니면 다시 이슈가 한번 더 터져가지고 시세를 좀 받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건 좀 계속 지금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아요. 모든 게 셀트리온 형제들도 좋고, 요 근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런 애들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외국인들 어제부터 이제 계속 수급이 들어오죠. 이 부분에서 개인들이, 이때 매집했던 개인들이 지금 다 털고 나간다는 거예요. 왜? 지수가 더 떨어질 거니까. 이 역심리를 한번 이용하면서 매매를 해보시고, 바이오주는 계속 봐야 된다. 그냥 셀토린 패밀리도 다 좋죠. 다 좋으니까 지금 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다는 거고, 이쪽 바이오가 좋다는 것은 시장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을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오늘 메인 테마는 뭐 녹십자랑 건설, 미중 갈등 쪽을 봤었는데, 처음에 지수가 좀 밀릴 때 미중 갈등이 한번 시세를 받았죠. 이게 유니온 머티리얼, 이건 계속 본다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도 오늘 시세 급등 나왔죠. 갭도 안 띄워주고 시세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쏴주고 밀렸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자리 계속 지지해주는 거 보면 더 봐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더 봐야 돼요. 이런 거. 왜냐? 일단 예상은 다음 주쯤 아마도 좀 무역전쟁 이슈가 세금 쪽으로 좀 한번 이슈가 터져주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런 자리 지지해주고 이런 데 저항 막히는 거 보면, 이런 거 뚫으면 크게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뚫으면 크게 날아간다는 거니까 잘 분석해보시고, 그 다음에 건축 쪽도 오늘 시세를 받았죠. 뭐 정원엔시스
정원인 시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얘는 이제 뭐 경영권 이슈가 있는데 정원인 시스랑 뭐 범양건영 이런 애들 이제 갭 뜨면서 시세를 한 번씩 다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월요일까지 기대감이 있죠. 계속 이런 자리도 안 깨지면서 지지해주고 있는데 이런 건 기대감이 계속 있습니다. 그럼 계속 보셔야 되고 월요일 정도까지는 재료가 살아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쪽은 좀 봐야 되지 않나. 건축 쪽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이거 제가 이제 대형주도 요즘 대형주가 조금 강세인 시장이니까 뭐 대형 건설주 대우건설 대표적인 게 있죠. 대우건설 이런 것도 뭐 수급 보시면 개인들이 좀 매집을 하네요. 이건 외인들은 매집을 안 하고 대형 건설주는 그냥 안 모셔도 될 것 같네. 이거 수급주여서 수급도 많이 없는데 이런 것들은 GS 건설 이런 것들은 좀 안 봐도 이런 중소형주 이런 범양 아니면 오늘 시외에서 시대받았던 이제 시간에서 백산 이런 애들 지금 시간에서 시세를 받고 있죠. 벽산이죠. 백산이나 벽산 이런 애들 이런 이제 시세 안 받은 건축 애들 다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오하임 이런 애들 끼돌이죠. 오하임은 오하임 INT 이런 애들 끼돌이고 차트 좋죠. 오하임 끼돌이고 이제 뭐 한국가구 NX 이런 애들은 다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이런 애들 좀 계속 보셔야 되고 이 건축 쪽 시세 받으면서 이제 인테리어 쪽도 같이 시세를 받을 건데 하츠 같은 경우에도 계속 먼저 튀어주고 있죠. 하츠 인테리어 대표적인 인테리어죠. 하츠가 먼저 튀어주고 있으니까 하츠 같은 애들도 타점을 분석해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도 지지 잘 해주고 있고 지금 이런 라인들 지지 잘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월요일 필히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건축 쪽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중 갈등은 장 초반에 조금 빼다가 끝났고 그 다음에 게임주 오늘 게임주는 크게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뭐 위메이드 같은 것도 처음에 좀 시세를 받다가 결국엔 힘이 좀 없었는데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눌림목을 줘서 충분히 먹고 나올 자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들은 저도 이런 데서 받아 먹었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눌림목 구간 이런 데서 의미 있는 구간들 눌려주죠. 이런 데도 의미 있는 구간들 이런 의미 있는 구간들 잘 지지해주고 슈팅 나와주면 이런 거는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봐야 되고 차트가 괜찮습니다. 아직도 괜찮아요. 이 게임주들은 위메이드 패밀리 그 다음에 펄어비스 여전히 다 전반적으로 차트가 괜찮습니다. 얘들도 꾸준히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오후장에 말씀드렸던 이런 걔네 차트랑 이제 메타버스 차트도 여전히 괜찮죠. 이런 것도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크게 조금 봐야 될 거는 이제 뭐 SM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오늘 시세를 좀 받았죠. 오늘도 이제 갭도 안 뜨고 시세 5%까지 받아줬는데 이런 것도 그냥 쉽게 주는 종목이죠. 매각 이슈 카카오 매각 이슈 플러스 이제 소녀시대 복귀 그냥 뭐 한 번쯤 이런 저항들 건드려 줬는데 이런 것도 좀 늘려주면 근데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긴 한데 매각 이슈도 슬슬 한번 터질 때가 됐습니다. 얘네도 매각 이슈가 이런 걸 좀 지지해주면 이런 4,700원까지도 한번 슈팅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고 얘네도 계속 봐야 되겠죠. 이쪽도 왜냐 엔터 쪽은 결국에는 리오프닝 쪽으로 한번 엮일 가능성이 크다. 왜 이제 콘서트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11월인가요? 이제 세계 콘서트 투어를 하죠. 그 전후로 한번 시세를 받는지 그 이슈가 터진다면 이제 YG 플러스 같은 애들도 같이 시세를 받겠죠. 결국 엔터주들은 이렇게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흐름이 나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지금 상단 부근이죠. 이런데 상단 부근 이런 거 뚫어주면 크게 간다는 거예요. 이런 73,200원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어떤 말인지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이런 거 뚫어주면 크게 간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되고 엔터주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지금 기간이 연기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기간이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코로나가 아무리 활발하고 날뛰어도 결국에는 제한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이니까 이쪽 리오프닝 쪽도 좀 계속 보셔야 되지 않나 보고 이쪽은 저희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전혀 안 건드리고 그냥 관망만 응원만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이쪽도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 뭐 그냥 전혀 반응이 없었죠. 뭐 당연히 반응이 없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은 왜냐? 이미 그 전부터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선반영이 됐어요. 주가가 올랐잖아요. 저 기대감으로. 뭐 급등은 안 하더라도 이때부터 주가가 17% 올랐어요. 이미 선반영인 거예요. 선반영.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이때부터 그냥 이건 안 모으는 게 낫겠다 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그냥 뭐 개파락 또 밀리겠죠. 또 이런 거 밀리면 만원, 이 11,000원 깨지고 이 만원 라인에서 한번 장투 목적으로 좀 건드려 볼 만하지 않을까. 제일 좋은 건 이 만원 라인이 깨지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깨지진 않을 것 같고, 최대한 이 밑에서 장투 목적으로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계속 도전을 할 거니까, 한 3개월, 6개월 매매 편하게 하실 분들은 이런 것도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미래 먹거리죠, 우주는 미래 먹거리입니다. 절대로 망할 일이 없는 섹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유가 쪽이, 유가 하락했는데 이 항공주들이 오늘 힘을 못 썼어요. 이런 뭐 제주항공, 대한항공 애들. 하지만 힘을 못 썼지만 여전히 차트는 살아 있습니다. 이 전날 저점 잘 지켜줬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시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 개인들이 계속 매집을 하는데 뭐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수급이 조금 아쉽죠. 이런 거 개인이 계속 매집하고 있는데 수급이 조금 아쉬운데, 이런 것도 이런 라인들 계속 추적해봐야 되겠죠. 이것도 5일선 맞고 떨어졌는데 계속 좀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라인들 지지해주는지, 이런 25,000원 라인 지지해주는지. 왜냐하면 유가가 떨어지면 이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항공, 물류, 화학 이런 업종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은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스카이라이프 이런 애들도 이제 슬슬 종방 할 때가 슬슬 다가오죠. 이런 것도 계속 박스권 유지한다면 타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박스권 유지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여기서 잡고 여기서 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잡고 여기서, 그러면 한 7%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오죠. 한 7%. 그러니까 한 7%를 다 못 먹더라도 한 3%, 4% 정도는 수익 구간이 나오는 구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아래에서 잡고, 깨지면 손절해야죠. 어쩔 수가 없죠. 이런 거 깨지면 강하게 지지해 주는데, 이걸 깨지면 세력들이 생각했던 재료가 없어졌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수급도 개인들이 뭐 계속 매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세력주니까 이런 것만 지지해 주는 것만 조금 계속 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거랑 계속 말씀드렸던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차트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도 안 밀리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우영우 쪽은 OTT 쪽은 좀 계속 일단 관심적으로 봐야 되는 테마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 기대감에 지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또 영화들이 있죠. 넷플릭스 개봉작, 이제 영화 이런 것들 이슈 계속 터져주는지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고, 비덴트 같은 경우도 이게 마음 같아서는 지금 매집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좀 악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악재 이후에 좀 매집하는 게 최대한 안전하지 않은가. 이런 것도 근데 차트 자리는 좋아요. 이런 자리들은 차트 자리들은 좋은 자리예요. 이런 자리 차트 자리는 좋은데, 이 악재 때문에, 이 악재를 딛고 한번 상승해줄지 그런 거를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전혀 시세를 못 받았죠. 근데 차트 자리는 좋습니다. 지금 악재만 없으면 충분히 좋은 자리예요. 이런 것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주택공급 대책 9일 발표, 이제 8일까지는 충분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으니까 8일까지는 한번 해볼 만한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차트를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이 용산 쪽도 여전히 이슈는 살아있어요. 이 용산 쪽도 이슈가 살아있으니까 웹스 자연과 환경 같은 거 오늘 좀 먹고 나왔는데, 이런 것도 리딩방으로 오늘 조금 먹고 나왔죠. 이런 것도 먹고 나왔는데, 이런 것도 이슈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다시 눌려주면 다시 접근할 만한 구간들이니까, 이런 것도 용산 쪽도 지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연과 환경이랑 웹스 이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웹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우상향 한다고 보입니다. 이건 우상향 한다고 보이고, 이쪽은 재료가 신선해요. 신선하고 한번 튈 때마다 20% 정도 시세 받아주고 윗꼬리가 빠지니까, 그런 특징들을 잘 이용하시면 수익을 극대화시키지 않을까 보이고, 그 다음에 두창이 오늘 좀 힘을 좀 써줄 줄 알았는데 약했죠. 생각보다. 이것도 뭐 갭 4% 띄우고 6%에서 빠졌는데, 이런 것도 좀 아쉽죠. 근데 이게 한방 튀어줄 것 같은데 안 튀어주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데, 진매 같은 경우에도 좀 시세를 받았고, 이쪽은 근데 차트가 살아있어요. 이쪽은 재료가 좋은 재료는 아닌데 차트가 살아있어요. 재료는 끝물인데
차트가 살아있어서 계속 눈이 가는 테마이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오늘 주도였던 이제 2차전지, 캠시스 같은 애들도 2차전지랑 이제 캠시스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이런 라인들 돌파를 하면 크게 간다. 결국에는 돌파하고 크게 갔죠. 이런 걸 돌파할 때 왜 크게 가는지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분석을 하시고 그거를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차트를 공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내일도 월요일도 이제 계속 시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2차전지 쪽도 크게 시세를 받았죠.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런 라인 뚫고, 결국 이 라인 이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거 뚫으면 한 번 더 간다. 그 다음에 이 라인까지 뚫으면 크게 간다. 결국엔 오늘 15% 이상 시세 급등이 나와줬죠. 이 시총을 가지고 시총 급등 나와줬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더 간다는 거예요. 지금 수급도 보면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죠. 여기서 이 부분에서 매집했던 개미들 다 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 약수익 냈는데 외국인들 지금 이 자리에 다 먹고 있다는 것은 2차전지 쪽은 지금 2차전지 섹터는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봐야 2차전지 쪽은. 왜냐, 테슬라까지 같이 가주니까. 테슬라가 가주는데 국장은 에코프로가 같이 가주죠. 2차전지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 에코프로 BM은 또 역주행을 하고 있네요. 얘는 역주행하고 있는데 지금 수급 보면 이탈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 BM보다는 그래도 얘도 먹을 자리가 나오겠죠. 이런 자리들 지지 나오는 거 보면, 먹을 자리 나오니까 2차전지는 꾸준히 계속 보셔야 되고, 제가 계속 말하는 대형주들 있죠. LNF, 에코프로 이런 애들 계속 보셔야 됩니다. 계속 보셔야 되고, 뭐 나노 신소재 아니면 이런 애들 계속 우상향,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이런 애들은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니까 2차전지 쪽은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튀인 2차전지, 튀지 않은 2차전지 애들도 지켜봐야 되겠죠. 뭐 코이즈 같은 애들, 코이즈가 오늘 급락이 나왔죠. 오늘도 뭐 15%, 시가 11% 급락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좀 빠져주면 괜찮지 않나. 자리가 괜찮네요. 이것도 코이즈도 자리가 괜찮아. 이것도 월요일날 시세 한번 다시 반등 나와주는지, 이런 거 잡아먹는 시세 한번 나와주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2차전지 쪽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거 말고도 크게, 근데 오늘 시장이 크게 재밌는 시장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거 크게 뭐 볼만한, 이런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도 이때 UAM 8월 초에 발의한다. 이때 계속 말씀드려 매집한다고. 결국에는 오늘 상한가까지 시세 나왔죠. 이런 것도 오늘 저는 잘 먹고 나왔는데, 이런 일정 매매들은 그냥 수익 줄 때 먹고 나오는데, 왜 이미 이때 가지고 지금 25%, 20% 정도 한 10일 매집하고 20% 시세가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그냥 공짜로 주는 테마죠. 이런 것도 드신 분들 축하드리고, 뭐 이것만 먹어도 오늘 일당이 끝났죠. 20몇 프로 이상 시세를 받았으니까. 뭐 대림비에코도 어떤 재료로 떴는지, 뭐 이것도 이제 인테리어 쪽이죠. 인테리어 쪽이나 이런 것도 계속 보셔야 되지 않나 보이면서, 그리고 다음 주 관심 테마로 볼만한 것들은 이제 풍력, 건축 이쪽을 좀 메인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풍력 쪽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풍력 쪽은 호재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풍력 플러스 태양광까지. 원래 저는 태양광을 안 좋게 봤습니다. 근데 태양광까지 이제 계속 봐야 됩니다. 이 태양광 쪽 이런 것도 차트가 좋죠. 태양광 대표 대장이죠. SDN이. 이런 것도 지지 잘해주면 충분히 슈팅 나올 만한 구간이고, 하나솔루션까지 이런 애들도 쉽게 튀는 애들이죠.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애들은 이런 애들도 잘 지지해주고 슈팅 나와줬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거를 다음 주 좀 메인 섹터들은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테마를 공부하실 분들은 이런 풍력, 신재생, 그 다음에 그린 케미칼까지, 이런 탄소 중립, 서울까지 이슈가 있죠. 여기에 이제 뭐 미국까지 이슈 한번 붙여주면 더 상승이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계속 상승 나오고 있죠. 이런 것도 점점 저점 높여가면서 이런 저항들 뚫어주는지 관건이고, 이런 저항들 뚫어주는지가 관건이고, 이런 탄소 중립, 신재생 쪽을 계속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 일단 다음 주는 이 두 개를 좀 메인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거 플러스 에너지 하면 원전이죠. 원전, 뭐 삼성 엠텍, 우진 이런 애들 지금 또 상승 추세 돌리면서 상승 흐름 나와주는지,
오르비테 이런 애들 다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자리들이 이런 것들은 악재치고는 안 빠졌고 자리들이 괜찮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금요일 이제 시장이 그렇게 재밌는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좋고 시장 흐름도 전반적으로 좋으니까 계속 불장을 즐기시길 바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인버스는 절대 매집할 때가 아닙니다. 인버스 매집할 때 아니고 할 거면 레버리지가 지금 시장이 더 낫습니다. 그거를 확실히 인지하시고 이제 금요일 이번 주 열심히 매매하시느라 수익 많이 내시느라 공부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도 수익 내신다고 다들 수익 내셔서 다들 축하드리고, 주말에 간략하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테마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다음 주를 준비하는 것도 괜찮겠죠. 이제 긴 20분 동안 이제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남은 시간 소중하신 가족분들이랑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